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여러분이 꿈 얘기를 했잖아요.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는지는 알죠. 그렇죠? 지구에 살고 있어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좀 생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라는 것.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이게 뭐 구석기 시대는 뭐 어떤 도를 썼죠? 구석기 시대. 무슨 도를 썼어요? 이런 쪽은 과학고에서는 안 배워도 돼요? 아, 뗀석기 맞아요. 누구예요, 누구? 아,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그 다음에 예, 신석기 시대는 아, 이제 좀 답이 나오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예. 참고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플라스틱. 정답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는 우리 재료공학 하시는 교수님이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보면은 화공을 해야 된대요. 재료나. 예. 참고로 플라스틱은 화학공학에 가깝죠. 물론 재료 쪽도 속하지만. 예.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좀 차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전공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대라는 게 있는데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도 있죠. 제일 먼저 어떤 게 있었죠? 인류에 있어서 혁명. 그렇죠. 그래서 이게 농업혁명이에요. 그 다음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뭐죠? 양의 시대 온라인. 그렇죠. 이거 모르나? 너무 옛날 게임인가요? 너무 옛날 게임이에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산업혁명인데 그거는 여러분이 아는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계, 기구 이런 것에 대한 혁명이에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전기, 화학 이런 거죠. 참고로 이 지도가 뭐죠? 야경을 찍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야경. 그러니까 어디를 찍은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는 어떻죠? 여기 희미한 하얀 쪽은 네, 여기 아마 여기 좀 희미한데 여기가 평양 좀 된대요. 네, 여기가 희미한 쪽이 신의주 근처고. 네. 뭔가 좀 느끼는 게 없나요? 큰일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혁명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은 정보통신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네. 참고로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핸드폰이라는 거는 당연히 없었어요. 저희 때는 카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뒤 트렁크에 그 이만한 서류 가방 같은 거 안에 이제 기계가 잔뜩 들어있고, 왜냐면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차에 설치해 놨어요. 그 다음에 차에 운전석이 있으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놓는 데가 있어요. 전화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차에 싣고 다녀야 됐고, 그 다음에 차 밖으로 한 2m짜리 이렇게 안테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예. 그래가지고 카센터에서 뭘 했냐면은 그 카폰 안테나 있죠. 그것만 팔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카폰 자체가 너무 비싸서.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안테나만 사요? 예? 잘 끊어져서? 부러져서?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폰이 없는데 제가 사요. 안테나만. 잘 안 들고 그걸 달고 다니면 경찰이 안 잡았대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뭔가 고위직이고 뭔가 이렇다고 생각해서 안 잡았대요. 예,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는 소위 말해서 그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뭐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안 보죠? 그런 거. 봐요? 봐요? 딱 제가 고 세대예요. 88년, 89년 때 제가 고3이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전화가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즘 같으면 아니 핸드폰을 하면 되지 왜 저러고 있지 하는 장면이 무수히 등장할 거예요. 예.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저희는 설계 과제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데 제가 그때 무선 전송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100비트 per second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1초에 비트가 100개 날아가는 거예요. 엄청나다. 여러분 지금 몇 개 날아가죠? 10메가면은 10의 몇 승이에요? 7승. 아니 7승인데. 10의 7승? 그렇죠? 10메가니까. 8승. 왜? 10메가니까 메가가 10의 6승이죠. 큰일이네. 네? 큰일이네. 10의 6승이에요. 1바이트가 헷갈리게 하지 말고. 네. 약 10의 7승계가 날아가죠, 요즘은. 더 많이도 날아가는데, 그때는 유선으로 된 게 빠른 게 2400bps였어요. 전화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곧 대학생이 될 텐데, 대학생이 돼서 그때 보는 것과 여러분이 제 나이가 돼서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 정보통신 혁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저 이외에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교수님들이 다 오셔서 계속 여기 관련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통신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전자전기공학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아까 제가 Father of Information Age, 그러니까 정보시대의 아버지는 누구냐? 뭐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하.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정보시대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까 누구라고 했죠, 제가? 네. 이 사람이었죠. 그렇죠? 여기 클로드 셰넌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이렇게 되셨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미시간 대학교 전기공학과에 학사를 하고 수학과에서 이제 학위를 같이 땄어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해서. 그 다음에 MIT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논문을 썼어요. 제목이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이었어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논문을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이라고 다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보혁명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이 사람도 뭔가 식을 멋진 걸 만들어냈겠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식으로 유명하죠. 뭐 일반 상대론이나 특수 상대론에 나오는 다른 식들은 너무 복잡하고 이것만 기억하죠, 여러분이. 근데 이제 이분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명해요. 좀 어렵잖아요. 로그가 나오죠, 로그가.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주장해요.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면 당신들은 저기 폴리노미알로 하는데 우리는 로그도 나온다고. 굉장히 유명한 식이에요. 우리 바닥에서는. 이게 뭐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채널 용량이라는 건데요. 채널 용량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서 학교까지 뭐 도선을 하나 끌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 도선에다가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가장 빠르게 전송할 수 있으면서 에러를 없앨 수 있을 때 한계가 있겠죠. 무한정 빨리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보면은 W는 여기서 뭐 주파수 폭에 해당하고 여기 로그가 있고 신호대 잡음비 뭐 이런 게 있는데, 참고로 이 식은 유도를 하려면 이제 한 학기 내내 수업을 들으면 돼요. 이것도 간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일들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맞춰볼래요? 이 사람은 누구이며 무엇을 발명했을까? 자, 여기 어떤 아저씨가 한 명 있죠. 이게 광선검인가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나카무라 슈지라는 사람인데 혹시 알아요? 뭘 발명했는지?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이분이. 그렇죠. 이분이 이제 청색 LED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쿠시마 대학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참고로 이게 이분이 석사를 수료하고 박사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이걸 발명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학위를 취득했었어요. 요거죠, 요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 책을 썼는데 참고로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감명 깊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명언을 많이 했는데 좀 삐딱해요. 그래서 뭐 이런 말, 뭐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직접 해봐라. 상식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다음에 완성을 경험하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도전하라. 뭐 이런 좋은 말들이 이 책에 있어요. 꼭 찾아보세요. 예. 굉장히 여러분이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감명을 줄 거예요. 자, 이건 그래서 이게 블루 LED가 뭐 하는 거냐인데 이게 뭐죠? 예, 제가 부산에서 나다 보니까 이게 롯데를 좋아하는데 예, 이게 전광판이죠. 참고로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번개빛이 그렇죠. 번개빛 판때기죠. 예. 요즘 학생들이 한자 공부를 너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학생들이랑 야구 게임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전광판 뒤에 뭘 갖다 놨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주려고 전광판 뒤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했더니 이제 이 학생은 그 스코어 보드인데 왜 칠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판인데 이렇게 분필로 쓰는 그거를 전광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자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한자가. 네. 여러분 한자 공부를 너무 등한히 하지 마세요. 네. 어휘력이 풍부해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좋은 문장으로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청색 LED를 이분이 발명을 했는데 노벨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상을 주느냐 해서 청색 LED를 쓰면서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열등이라든가 뭐 형광등에 비해서 굉장히 단위와트당 많은 빛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저개발국의 뭐 사람들에게도 전기빛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자기가 얘기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해서 이걸 청색에서 더 올려서 이제 자외선 LED로 만들면은 엄청나게 이제 적은 전력으로 식수를 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약한 전력으로 되니까 예를 들면 발전소나 전기가 없어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펌프질하듯이 발로 굴려서도 LED는 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이런 데서도 어때요? 자외선 LED로 물을 멸균해서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뭐 풀 H, 아까 여기도 아까 전광판 나왔지만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은 물론 LCD예요. 지금은 LED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OLED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에는 적색이랑 녹색이 있었죠. 근데 적색, 녹색만 가지고는 어때요? 빛의 삼원색이 뭐예요? 하나 더 청색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청색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다들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갈륨 나이트라이드 뭐 그쪽으로 막 가가지고 성공을 시켰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혼자서 다 했어요. 뭐 도핑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뭐 특허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굴지 한번 보세요. 네, 이것도 아까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다나카라는 아까 왜 그 믿을 수 없다 하던 그 아저씨예요. 네. 노벨상 받으러 가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영어로 한번 해석해 볼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졸고 있네. 네. 재미없나 보다. 자, 영어. 이거요? 네. I cannot say that I was a particularly diligent student, especially during the lower grades. 네, 저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뛰어나. 뛰어난 학생이라고 할 수 없다. 낮은 학점을 받았다? 낮은 학점을 받았다. 맞는 것 같아요? 쳐다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누가. 근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사실은.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학년일 때란 뜻이에요. 특히 lower grades는. 예. 예. 근데 어쨌거나 이분은 이제 다나카 코이치라는 분인데 일의 즐거움 이 책도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나카무라 슈지의 책과 이 다나카 고이치의 책은 굉장히 감명 깊은 책이니까 혹시 학교 도서관에 있으면은 꼭 찾아서 보세요. 네. 이 사람은 이제 학부만 나왔어요.
석사 학위도 없어요, 심지어. 예. 근데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질량 분석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발명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수없이 많은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우연히도 이 사람이 여기도 있지만 시료를 잘못 섞어서 이제 버리기 아까워서 에이 이걸로 실험이나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러다가 발견을 했대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CT라는 게 뭔지 알아요? 단층 촬영. 단층 촬영. 어떻게 해요? 원리가 어떻게 되죠? CT의 원리. CT. MRI랑 CT는 어떻게 달라요? 뭐 어쨌든 찍는 거죠. 어떻게 다르죠? 자, 너무 자주 물어보는데 왜 저만 괴롭히십니까? CT는 뭐예요? ET가 아니죠, 그렇죠? 네. 심CT. 아직도 해요, 그거? 제가 어릴 때 심CT가 있었어요, 게임이.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에요. CT는 뭐예요? 그래서 CT라고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 엑스레이 CT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엑스레이인데 이렇게 생긴 거죠, CT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엑스레이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다가 디텍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돌아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사람을 넣어놓고 삥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X선이 이렇게 나가면서 그 티슈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뭐 밝기 이런 게 달라지죠. 스캐터도 되고 그런 걸 이용해서 거꾸로 이미지를 합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분이 하운스펠드라는 사람인데, 하운스필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옛날이에요, 이거는. 7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놀랍게도 다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분도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학적인 이론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수학과를 부전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수 전공을. 나중에도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걸 발견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 중에 나만큼 수학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그런 말을 했어요. 다음에 이분은 전자공학을 했죠. 참고로 전자공학과 전기공학의 차이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분은 전기과를 나오셨고, 이분은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은 안 받았어요.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은 안 받았는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였어요, 이 사람도. 자, 팝 퀴즈. 좀 쉬어야죠, 그렇죠? 예, 이건 넘어가죠. 제 이름은 뭐죠? 까먹었어요, 그렇죠? 예. 예. 대학교 수업 관계 없는 게 뭐예요? 예, 다 관계 있어요. 이 특강의 목적은 뭐였죠? 크게 바라보는 거.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전기전자공학 중에서 관계 없는 것. 네, 사실 다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충 기억하나요? 무슨 얘기 했는지? 네, 수학 얘기는 도대체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일이에요. 좀 넘어갈까요? 너무 수학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지겨워요. 네. 이 얘기는 너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그러면. 네. 이 스크린은 어떻게 올리나요? 아, 여기? 어디? 이거? 프로젝터 뜰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제, 네. 아니요. 이거 둘 다 제 겁니다. 제가 놓은 거고요. 하얀색.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를 한번 냈었어요. 이렇게 이제 선분을 두 개 그어놓고, 어쩌면 아는 학생도 있을 텐데, 잘 들어요. 자,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을 작도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저기 너무 쉬워서 설명하기도 귀찮죠? 네, 좋아요. 그럼 차는? 디퍼런스, 차이는? 자, 그 다음 문제는 잘 생각하세요. 자, 곱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합도 했고, 차도 했고, 이제 곱이 있고, 뭐 나누기가 있겠죠. 근데 뭐 곱을 할 수 있으면 나누기도 할 수 있겠죠. 자, 곱은 어떻게 해요? 단위 길이가 주어져요. 자와 컴퍼스. 닮은 두 삼각형. 닮은 두 삼각형. 또, 닮은 두 삼각형. 응? 단위 길이. 단위 길이가 정해져야 된다. 단위 길이가 정해져야 된다. 너무 쉽게 맞춰서 제가 할 말을 잃었는데, 단위 길이가 주어지지 않으면 곱셈은 할 수가 없죠. 알고는 있어요? 네. 참고로 제가 그 우수고교 초청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못 맞췄어요. 학생들이 한동안. 네. 너무 빨리 맞춰서 깜짝 놀랐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쉽죠, 이거는. 자, 좀 다른 문제로 갈게요. 여러분 서클 스퀘어링이라는 거 알아요? 3대 작도 불능이죠. 또 뭐가 있어요? 3대 작도 불능의 서클 스퀘어. 3등분 하는 거랑 3등분. 이의 세제곱근 이미 어떤 정육면체 B가 두 배 있는 정육면체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2배가 되게 하던가요? 네. 자, 서클 스퀘어링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원과 같은 넓이를 가진 그러니까 원을 주고 뭐 정사각형을 만들거나 그렇죠? 면적이 똑같은 또는 정사각형을 주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네, 이게 안 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당연히 되죠. 그래서 임의의 각을 이제 3등분하는 게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안 돼요?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3등분이 된다고 주장했더니 카이스트의 수학과의 업무 교수님이 말도 안 된다고 막 하셔가지고 제가 막 이메일을 주고 받았어요. 네. 당연히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임의의 각이 주어져 있어요. 자, 해봅시다. 2등분은 할 수 있어요? 임의의 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의의 각 2등분. 가능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혼자서 너무 독점하고 있어요, 저를. 네, 저 2학년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세요. 저 뒤에 졸고 있는. 아니야, 나 A 자, 어떻게 하죠?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긋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잡은 다음에 똑같이 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긋죠. 2등분은 돼요. 질문할게요. 저 뒤에 제일 뒤에 졸고 있는 선생님 바로 앞에서. 4등분은 돼요, 그러면? 임의의 각 4등분. 너무 쉬워서 할 말을 잃었죠. 좋아요. 4분의 1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8등분. 8등분? 8등분. 16등분은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64등분도 할 수 있어요?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얘기해 봐요. 자와 컴퍼스를 써서 어쨌든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돼요? 유한한 시간 유한한 시간 내에 불가능하다. 본래 시간 얘기는 없지 않았나? 시간 얘기는? 자와 컴퍼스를 써서 어쩌고 할 때 시간 얘기 없지 않았어요? 유한한 시행인데 유한한 시행을 맞아요. 그러니까 본래 저 문제가 뭐냐면 자와 컴퍼스를 써서라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자에 눈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곱을 못 하는 거예요. 눈금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한번 써서 하는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번 쓰면은 되는 거예요. 본래 무한번 쓰. 그러니까 유한번 쓰도록 돼 있어요. 그 룰에 따르면. 네. 그래서 안 될 뿐이에요. 참고로 이것 말고도 뭐 무수히 있어요. 네. 자와 컴퍼스를 써서 뭐 안 되는 문제들이 더 있는데 다 유한번 쓰도록 돼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중에 그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전자전기공학에서. 그랬을 때 필터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 필터라는 게 뭐냐면 주파수 영역에서 들어오는 신호의 값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들어오는 신호가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F라는 함수라고 해봐요. F의 함수. 그러면 여기에 어떤 H1이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출력이 이게 두 개가 곱해져서 나와요. 그럼 뭐냐면은 입력이 F축에서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필터가 F축에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나오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두 개의 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필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계속 곱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곱해지는데 실제로 곱셈이라는 게 쉬워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주고는 요 곱을 작도해 보라고 하면 작도가 되나요? 잘? 정확하게는 안 되죠. 스케일을 맞출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그를 써요. 로그를. 예. 곱은 로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더하기로 바뀌죠. 그래서 그릴 때 다 로그 스케일로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설명해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까 그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선분을 두 개 그어줘 놓고는 곱을 작도하는 법을 생각해 봐라. 수업 시작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평소 같으면 질문을 전혀 안 하던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맞추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거의 못 맞췄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영재학교에 다닐만 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이 단위 길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뭐 사인, 코사인이 어쩌고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온갖 방법들이 다 나왔는데 다 이제 잘못된 거였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무선통신이란 게 뭐죠? 무선통신이란 게 뒤에도 뭐 또 설명을 할 텐데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거죠. 맞아요?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자기파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자기파. E.T. 영화 봤어요? E.T. 혹시? E.T. 너무 옛날 영화라서. 네,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 나왔어요, 그 영화가. 네. E.T. 영화를 보면 외계인이 어때요? 지구에 이제 혼자 버려지죠. 그래서 자기들 외계인 종족이랑 교신을 하려고 뭐 우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서진 전화기 이런 걸 이용해서 교신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살려주세요, 지구인들을 괴롭혀요, 뭐 이렇게 하죠. 네. 여러분이 만약 외계인에 납치됐어요. 자, 오늘 밖에 나가다 외계인에 납치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려주세요 신호를 보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과학고생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으로 뭐 전화를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구에 연락을 하고 싶으면.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전공 적합성 평가라는 걸 해요. 입시 면접을 할 때. 서류 전형을 하고 나면은 학교에 불러서 이제 면접을 하거든요. 그때 그 문제를 한번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계인에 납치되었는데 지구에 교신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무선통신이라는 게 전자기파를 이용한다는 건 알고 있죠? 어떻게 쓰죠? 전자기파라는 게 뭐예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근데 거기다 메시지를 어떻게 실어요? 굉장히 난감하죠. 근데 실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안테나를 하나 만들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요. 다이폴 안테나라는 건데 모든 전기 장치들은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서킷이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사인파를 실어줘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나 전류가 사인 함수로 이렇게 바뀌는, 뭐 코사인이라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맥스웰 방정식이 위대한 게 뭐였죠?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기 현상을 하나의 수식으로 통합하려고 했는데, 물론 맥스웰은 결국 4개 정도 처음엔 더 많이 썼어요. 뭘 이용했죠? 변위 전류라는 거를 넣었죠. 들어봤어요? 뭐냐면 이 여기랑은 이렇게 폐회로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효과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전자기파가 발생돼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사인파를 넣으면, 물론 어때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도선이 있어요. 도선에다 전류를 흘리면 뭐가 생기죠?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그거? 앙페르? 앙페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죠. 그렇죠? 맞아요? 이쪽 방향으로. 자, 그런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예를 들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인 함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유도되는 자기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플러스니까. 그럼 자기장이 이쪽으로 형성됐다가 시간이 가면 거꾸로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죠? 이런 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책에서 많이 봤듯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 방향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전기장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뭐 자기장을 약간 옆에서 보면 뭐 이렇게 그리죠. 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화살표 막 돼 있는 거 봤어요? 그림에? 이런 게 그냥 생겨요. 실제로.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긴 하지만 여러분이 긴 도선에다가 이런 삼각함수에 해당하는 사인이나 코사인에 해당하는 전류를 흘리면 전자기파는 발생이 돼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안테나 사이즈가 이 전자기파의 그 파장 있죠. 뭐 람다. 어떻게 계산하죠? 파장은? 빛의 속도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식이 있죠. 예를 들면 진동수가 낮으면 어때요? 주파수가 낮으면 굉장히 길어지죠. 근데 보통 이 사이즈가 이 파장이랑 비슷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방사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 있죠? 스마트폰. 안테나 사이즈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길어야 한 10cm 되겠죠? 그럼 거꾸로 한번 대충 생각해 볼까요? 10cm면 얼마 정도 돼야지 효율적으로 방사가 되겠어요? 자, 계산왕 한번 해봐요. 10cm. 주파수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곱하기 10에 30억 헤르츠. 3 곱하기 10에 9 쓰면 3GHz쯤 되죠. 네, 실제로 맞아요. 여러분이 쓰는 게 2. 몇 GHz 정도 돼요. 참고로 요거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입시에 나왔었어요. 실제로 풀 때. 나중에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문제를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핸드폰 정도에서 전파를 효율적으로 수신하고 송신하려면은 주파수 높이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물론 낮아도 할 수는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테나가 굉장히 길었어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주파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쓰죠.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3 곱하기 10에 9승번 진동하는 거죠. 그것도 끝난 거예요? 10분 남았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인파를 집어넣으면 전파가 나가요. 어렵지 않아요, 만드는 건. 근데 여기다 정보를 실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음성 신호를 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렇죠. 진폭 변조 뭐 이런 거 들은 적이 있죠.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류로 어떻게 바꾸죠? 마이크를 이용해서.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마이크로폰과 라우드 스피커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때 놀랍게도 일반고 학생들이 잘 맞추고 과학고 영재학교 애들이 잘 못 맞추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지. 예를 들면 이게 음성 신호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됐어요? 전파를 효율적으로 송신하려면 진동수가 높아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으로 할까요? 저는 코사인을 좋아하니까. 곱해요. 코사인 신호를 곱해요. 그런데 그냥 뭐 곱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테나에다 증폭을 해서 아까 그 안테나예요. 그냥 이렇게 그려요. 뭐 선이 2개 있어야 되잖아요. 편 이상. 이렇게 하면 날아가요. 메시지가.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곱셈 하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류고 이게 전류면 전류 2개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냈을 때 곱하는 건 어떻게 만들죠? 예를 들면 이게 목소리고 이거는 뭐 굉장히 높은 신호예요. 자, 이거 2개를 어떻게 곱해요? 곱셈기는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난감하죠? 네. 와이어스트라스 어프락시메이션 디어렘 들어봤어요? 과학고인데 알겠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선분 A와 A, B 지점 여기 X고 함수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있고 연속 함수가 있어요. 미분 가능하고. 자, 이러면은 이 함수는 이렇게 근사를 할 수 있어요. 언제나. 물론 여러분이 이 트렁케이션을 하면 잘라내면은 무한계로 안 하고 적당히 자르면은 유한한 개수로 이제 이게 뭐죠 다? 네, 거듭 제곱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이게 입력이고 입력 전류고 이거 출력 전류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질을 써서 입력 출력 뭐 반드시 도선이 아니라도 돼요. 무슨 어떤 물질을 섞어서 만들었더니 이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게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부터 어떤 뭐 A라는 지점까지 어떤 함수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근사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폴리노미알로 할 수가 있죠. 폴리노미알이라는 영어도 배워요? 폴리노미알 이런 단어도 배워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르구나.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넣어요. 입력을. 그럼 어떻게 돼요? 출력이.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요? 자, M of T랑 저기 코사인이랑 더해요. 더하는 건 어떻게 하죠? AN들을 더해요. 전류 2개를 어떻게 더해요? 어떤 전류가 막 있어요. 흐르는. 2개를 더한 것을 출력으로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예. 사실 간단하지는 않아요. 예, OPAmp라는 걸 써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한번. 예. 더했다고는 합시다. 더하는 건 좀 쉬워 보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때요? 저기에 따르면 이렇게 비선형적인 어떤 단자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죠? 적당히 끊으면 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떤 텀들이 나와요? 이거 전개를 하면. 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곱도 나오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 어떤 여기 제곱인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곱해진 것도 있나요?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나머지 텀들을 싹 없애는 어떤 또 필터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요, 실제로. 네. 그래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멀리 퍼졌는데 여기서 또 아까처럼 안테나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테나가 있으면 전기장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안테나가 도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전류가 흐르죠. 미세하게. 얼마나 흐를 것 같아요?
한 1km 밖에서 1W의 파워로 전자파를 만들면 내가 수신할 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파워가. 계산이 되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안테나 크기를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테나 크기를 줘야지 얼마만큼의 전력이 들어오는지 아는데, 보통 받으면은 한 10의 마이너스 한 12승에서 13승 정도 줄어들어요, 파워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거의. 굉장히 미약한데 여기에 증폭기를 달아요. 그래서 일단 부스트업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도선 안에, 도체 안에 저항이 있는데 전류가 어때요? 온도가 절대 온도가 아니면 전자가 어떻게 되죠? 전자가 막 이렇게 떨고 있죠. 그게 막 보여요. 예, 그게 노이즈죠. 뭐 이렇게 잘 알아요? 다 배워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다른 교수님들한테 경고를 해야 되겠는데 가서 잘못 뭐 이거 알아요 했다가 다 알아서 학생들이 졸고 있더라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정도를 증폭을 해요, 거꾸로. 예, 그러면 전자가 흔들리는 것까지 잡음으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수신기에서 증폭을 하면 잡음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메시지를 뽑아내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M과 코사인이 곱해져서 들어왔어요. 잡음은 일단 무시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해요. 안테나에서 들어온 거에다가 여러분이 다시 코사인을 곱해요. 물론 저기서 뭐 딜레이가 있고 이런데 그건 무시합시다. 네. 어떻게 되죠? 들어온 신호가 M이랑 코사인이 곱해져 있었는데 똑같은 주파수를 가지는 걸 곱해요. 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뭐 2분의 1 어쩌고 되죠?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서 이렇게 되나요? 네. 자, 그러면 메시지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얘를 없애면 되죠. 얘를 어떻게 없애죠? 필터라는 걸 쓰죠. 필터. 여러분 공진이라는 거 알죠? 공진. 네. 그래서 공진 주파수에 맞으면 어때요? 들어온 뭐가 이렇게 잘 있는데 공진 주파수에 안 맞으면 확 줄어들죠. 그래서 공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없애요, 실제. 상대적으로 이게 높은 주파수고 이게 낮은 주파수기, 거꾸로죠. 이게 낮은 주파수고 이게 높은 주파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로 전자공학이라는 것은 본래 통신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무선 통신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여기 보면 1초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10의 9승번 진동하는 어떤 소자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저거는? 네, 요즘은 트랜지스터로 다 만들죠. 네.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어요.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더니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었어요. 오실레이터도 쓸 수 있고 증폭기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컴퓨터도 스위치도 만들고 해서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무선 통신을 하면서 전자전기공학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것 같죠. 그냥 곱셈, 그다음에 뭐 이걸 없애면 된다고 하는데 이제 대학교 2학년에 들어가면 저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후리에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예, 후리에 어널리시스를 해요. 그래서 그걸 배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오늘 뭐 끝나가니까 대충 설명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제가 학부 때 수업한 과목 2학년 2학기 때 하는데 그 선형대 수학, 그 다음에 후리에 어널리시스예요. 그러니까 후리에 시리즈, 후리에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다음에 Z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기 신호를 폴리노미얼로 다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아까 필터링 하는 거 있었죠? 그런 거는 폴리노미얼 2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디자인을 해요. 예를 들면 저항을 몇 개를 써야 되고, 예를 들면 인덕터를 몇 개를 써야 되고, 커패시터를 어떤 값을 써야 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떤 토폴로지를 갖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앞부분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수학과 물리 얘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저 뒤에 나올 거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전기공학, 특히 무선통신에는 안 쓰이는 수학이 없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수학을 참 좋아했어요. 저도. 근데 뭐 저는 이제 여러분처럼 좋은 교육 환경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뭐 시험 공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들어가서 막 보면은 뭐 문제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는 수학과 여러분이 아는,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수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수학과에서 하는 수학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수학과 가서 이제 수업을 듣고 그랬는데, 대학원 가서. 굉장히 이제 엄밀한 증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엔지니어링은 매우 엄밀한 증명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를 많이 써요. 그렇다고 어려운 수학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그 finite field라는 거 있잖아요. 뭐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갈로아가 발명한 그 finite field 상에서 예를 들면 무선 통신을 하는데 유클리드 호재법을 막 써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알 나누기 폴리노미알 막 이런 걸 해요. 그럼 폴리노미얼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에러가 있니 없니 뭐 이런 거 판별을 해요. 그 다음에 잘못 전송된 비트가 있으면 교정을 해요. 그런 나눗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학들이 무선통신, 전자전기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오히려 관심이 있으면 응용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면은 전자전기공학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맥스웰 방정식을 가장 많이 쓰는 데는 물리학과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전자전기공학에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안테나 얘기를 했었죠. 안테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려면 이 맥스웰 방정식 가지고 유한요소법이라는 걸 써가지고 디자인을 해요. 쪼개요. 막 굉장히 조그맣게. 그래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따라서 어떻게 방사가 되고 이런 걸 다 연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도 저를 볼 텐데 제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려고 천천히 여러 가지를 했는데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자전기공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가져와서 질문을 하세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빨리빨리 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충실하게 답을 최대한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와서 출석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준비해 올 건가요? 별로 표정이 다들 그냥. 알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